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부동산 광고 문구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마지막 기회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변수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생각하고 감안해서 만든 마케팅 문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번 해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도 분양을 받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밝은 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 문자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많은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택시장 비수기인 이달부터 1월까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는 6천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 규모를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배나 많다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런 것일까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시기가 사실은 좀 있죠. 네. 사업의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인허가 과정상 지역에 이제 몰림 현상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완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워낙 사업이 답보 상태인 진행되지 않는 곳들이 이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역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완화를 조금 진행을 좀 했었던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몰림 현상이 좀 있는데 좀 지나가도 이렇게 좀 몰림 현상들이 간헐적으로는 한두 해를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강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세 네. 난을 좀 이렇게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각 지역별로 편중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마구 그냥 분양을 받거나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좀 고민해볼 문제가 너무 이제 과하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네. 과도한 분양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잘 읽고 약간 조금 캄다운 됐을 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한번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동산 가이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고민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사는 것이 나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주시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부평에 네. 도시형 아파트인가? 그런 빌라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네. 시흥 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흥이 앞으로 어떤지 해서 문의 전화 드린 거거든요. 시흥도 지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혹시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그 목감지구인가?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시흥 목감 지구가 어떤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부평에 살고 계신데 지금 시흥 쪽으로 가시려는 거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직장이 이동이 됐다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신랑 직장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목감지구를 또 선택을 하셨고, 네, 자, 우선 그 시흥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신다고 한다면, 네, 이 시흥 시가지는 이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 이제 아래쪽에 안산하고 시흥 쪽에 네, 그 시와 이제 산업단지 이제 이걸 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이외에 시흥의 구시가지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흥시에 대한 그 편성인데 네, 일단 지금 목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래쪽에 뭐 안산이라든지 그 시흥시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기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사실 광명하고 인접되어 있는 택지지구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목감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라 보면 이 안산이라든지 이쪽 시와 시흥에서 이렇게 거주지가 이전되시는 분보다는 광명이라든지 그 안양이라든지 이쪽에서의 그 거주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 어쨌든 향후의 전망으로 봐서는 뭐가 있냐? 목감 택지지구가 이제 12,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로 교통계획이라고 한다면 안산에서 이 목감을 거쳐서 신안산성으로 해서 여의도로 가는데 네, 그 노선 자체로 그 여의도까지 출퇴근으로 보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굉장히 향후에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네, 자, 근데 그건 있습니다. 지금 12,000세대의 이런 주거 인프라 구성에서 과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뭐 쇼핑몰부터 해서 이게 교육 환경 여러 가지 틀에서 본다면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군포의 삼봉이라든지 안양이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 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일기 신도시니까. 단지 이게 갖고 있는다면은 이제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만 해더라도 예. 아까 얘기한 뭐 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는 이제 광명 역세권 근처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장점은 일단 새 아파트고 또 규모가 작지만 않다. 12,000세대. 그리고 교통 환경이라는 게 좀 괜찮기 때문에 시세 흐름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근데 이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느껴지겠지만 이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서 소위 그 기반 시설이라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 구성이라는 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좀 제자리로 살만하다라는 그 표현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구성 기간이 조금 몇 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네, 당장 입주돼서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틀에서 보면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과연 내가 주 목적이 그냥 깨끗한 집에서 좀 집값도 약간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하면서 생활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미 갖춰져 있는 주거 인프라에 의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자, 네. 그런 상태에서 이쪽 삼봉이라든지 평청을 또 이용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교육에 좀 더 좀 중심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와 우리 가족 형태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저기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시세 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은 아직은 입주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분양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이 지금 2017년, 18년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네, 자, 그때까지는 사실은 아직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이렇게 분양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그 열기에 의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것도 너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 개통도 사실은 2023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부평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네, 뭐 삼봉이나 평촌 이쪽으로 해서 교육 환경 또 여러 가지 좀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생활을 해 보면서
그러고 나서 네. 목감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너무 서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네. 목감이 물론 이제 가격대가 이쪽 위쪽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싸긴 하겠지만요. 네. 목감 말고도 시흥에는 이 정현 택지 지구부터 해서 위쪽으로 보면은 가격 차이는 있지만 광명 역세권 택지 지구도 있고요. 또 네. 오른쪽에 이제 금천구에 뭐 롯데라든지 여러 가지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만 몰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단지 이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진입돼 있고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프리미엄마저도 약간 전체 부동산 시장에 어울려서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좀 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매매 시점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뜻이에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봤는데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지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목동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는 주부인데요. 네, 신목동역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재건축까지 쭉 갖고 가고 싶은데 음, 우리 남편은 네. 경제 사정도 그렇고 뭐 세계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거든요. 네, 그게 하나 갈등이고 제가 네, 이 아파트가 한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 가격이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조금 저금 있는 거하고 해서 상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강서구 강서보건소 옆에 등마루 아파트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네. 13평짜리 80세대가 있는데 네. 그게 재건축이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걸 매수하면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싸우신 건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서로 대화도 에이. 하고 그럽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싸우지 말고 좋은 말씀으로 하세요. 네. 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윤아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싸우지 마세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목 1단지를 네. 35평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살고 계시잖아요. 네, 리모델링해서 한 40평 정도 돼요. 그래, 안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네. 지금 생활하시는데 혹시 자녀분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마쳤나요?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그 9억 5천 정도 시세가 되는데 네. 내가 이걸 깔고 앉는 기회 비용이라는 거를 네.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물론 향후에 시세 네. 전망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태로 요거 말고 혹시 다른 거를 뭐를 준비를 해놨냐예요. 사실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네.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나머지를 수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적절하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연금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환경이 다 끝났다 하게 된다면 네. 일단은 이제 굳이 여기를 거주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 재산가액이 조금 뭐 몇십억이 되고 네. 어느 정도 내 재산가액 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금액을 좀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거의 이거 말고 다른 걸 준비해 놓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좀 더 생산적인 것, 즉 향후에 미래 전망이 좋은 상가주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거는 분명히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더 많이 뛸 거냐 아니면 땅값이 더 많이 뛸 거냐라고 한다면 네. 우리 예전 같으면 아파트 가격이 더 앞질렀었어요. 오히려 토지 가격 인상분보다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 아파트라는 선택폭 자체가 실거주 목적에서, 즉 전세 금액이 얼마고 매매 금액은 얼마라는 산정 금액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상승분은 예전 같지는 않게 많이는 안 올라요. 네. 대신에 땅값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지역이
예를 들어 상권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졌을 때 받쳐주는 땅값 인상분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단지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매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참 여기가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환경으로 본다면은 네. 이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했을 때 이 대지 지분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 꾸준히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한 1억 정도. 예, 올랐죠.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시점 뭐 2086년도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 불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여기저기 이제 크고 작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이제 막 구성이 되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내년 봄쯤 되면요. 네. 일단 재건축에 대한 동의 요건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 단지들이 그런 그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네. 이왕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네. 좀 한 1년 정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재건축에 대한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 그러면 사실 요즘 재건축 단지들이 네. 그렇거든요. 이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재건축 현장 중에 정말 가치 있는 곳은 이쪽 그 목동 단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나중에 물론 이제 장기적인 차원이지만 어쨌든 그 이런 단지들이 뭐 조합 추진위부터 해가지고 구성이 됐을 때 네. 어떤 바람몰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는 않아요. 네.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약간 1억에서 올랐다 그러면 단 몇 천이라도 좀 오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한 1년을 가져보고 네. 정말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겠다라는 거를 바꿔치기라는 거죠. 네. 항상 부동산은 네. 이건 뭐 나한테 맞질 않아 해서 버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요. 이거보다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이 최선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나쁘지는 않지만 나한테는 맞지 않다, 맞다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편분하고 싸움으로 갈 게 아니고요. 네. 잘 정말 그 플랜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9억 5천에서 10억으로 오른다 손 치더라도 네. 또 그 이상 나중에 이제 그 새 아파트가 되는 기간을 산정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깔고 앉았을 때 기회부양을 너무 크게 잃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이 목동이 재건축되면 네.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급 정도까지는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안 근데, 된다는 말도 있고. 일단은 그렇게 가기에는 네. 사실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항상 네. 현실을 선택을 했을 때 네. 목동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선안권에서 네. 큰 폭의 영향권 이 정도는 맞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이제 반포 쪽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까지 치고 간다는 건 사실 너무 이렇게 좀 과한 네, 욕심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곡하고는 비교하면 어때요, 선생님? 일단은 마곡지구는 마곡지구대로 네. 이상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지금 네. 솔직히 지금 목동에서도 네. 어느 정도 교육 환경이 끝나고 나서 마곡으로 이전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근데 마곡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뭐 재건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새 아파트잖아요. 근데 임대가 많아서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임대라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냥 일반 아파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여기는 자체적으로 생산 도시입니다. 즉 R&D, 네. 그 LG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업 형태 이제 업무 네. 하시려는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실수요자의 흐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마곡 지역은 또 다른 어떤 목동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구역에서 이제 강서구인데 강서구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날 것 같고 네. 목동은 그래도 목동의 위상 전체적인 서남권에서의 그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예요. 네. 너무 높게 봐서
뭐 반포처럼 뭐 15억까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 네. 예,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지금 잘 갖고 있어서 가격이 약간 올랐다 그러면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요. 약간 한 1년만 정도 다른 거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그 질문해 주셨던 세 가지를 모두 다 짚어드리진 못했는데 네, 그래도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난 것 같네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라도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나고도 이 전화 통화가 가능하니까 네. 또 저 연락을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재개발 것 때문에 네. 알아보려고요. 네, 여기 동대문구 네, 시경 2동 네, 363번지인데요. 네. 여기 동대문구 두루두루 다 재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소식이 없길래 궁금해서요. 아,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 그리고 대표 한 가지가 네, 연결해 한 드릴게요. 가지 또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고요. 저 경기도 양주시 적정역 있는 데다가 좀 뭐 다세대나 그런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고. 네, 시청자님 두 가지 지금 문제를.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그 네네. 첫 번째 질문만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동대문구 희경동 네. 지금 희경 현대 아파트 번지를 찍어보니까 이제 세대수가 작잖아요. 네. 자, 알아요. 1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네. 재건축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92년도 입주를 했거든요. 네. 나홀로 아파트고. 네. 자, 여기는 사실 또 이 인근의 이제 그 구역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떤 큰 기대치, 즉 뭐 인근의 개발 그리고 자체적인 재건축을 바라볼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이 근처에서 봤을 때는 좀 거주하기는 만만한 아파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살기는 금액이 좋아요. 비싸질 않으니까 네. 그냥 또 이렇게 그 향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이제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바라보면서 조망도 좋고 뭐 살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기대치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이 근처에서의 어떤 주거비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근처에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 이런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오바돼서 이렇게 새 아파트나 이렇게 단지 크기 높은 데로 가기보다는 요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은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그건 걱정 안 그래요? 하셔도 되는데 뭐 재건축이나 바라보고 뭐 가격이 폭등할 그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아니, 양주 쪽에 네네. 다세대를 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적정력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다세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 뭐 개발이 된다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좋은 장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양주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의정부 위쪽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쪽에서의 그 아파트란 것도 사실은 1,000만 원 이하로 거래가 되는 부분, 그리고 다세대가 어떤 그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시세라는 게 뻔하게 1,000만 원 이하로 형성될 것 같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투자를 해봐야 물론 이제 네. 작기 때문에 투자액이 그래서 약간의 작은 만큼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을 벌자고 하는데 구매력이 없으면 안 오르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지금 서울 중심부 안에서도 다세대 빌라 신축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르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방향을 자꾸 그런 수도권에 있는 그 주택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봤습니다. 이걸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2월 12일 토요일과 1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개최됩니다. 02797-0300번으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